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 뭐 간단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 그 불기소로 이제 수사는 종결이 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어요. 네네. 지난번에 퇴근길에 했던 얘기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사심의 소집할 계획이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입을 지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의도가 뭘까요?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게 저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임기 전에는 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거를 해결하고 가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한번 했고 조사를 했잖아요. 사실 영부인이 이렇게 조사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쨌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 이제 수사 검사가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입장을 내놓는 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어쨌든 그게 뭐 남들한테 욕을 먹던 아니면 뭐 정당한 평가를 받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말을 해야 된다고. 그거 왜 안 해?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게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이 나오는데 뭐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나? 그런 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는 게 네. 최근에 이제 그 이태원 사고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사 심의를 열었었는데 여는 데만 1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소 의견까지 되는데도 15일이 걸려가지고 거의 한 달이 꼬박 걸렸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지금이 8월 23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 13일까지예요. 9월 네. 13일에 퇴임입니다. 네. 그럼 한 달이 채 안 남아 있는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수사 심의를 열게 된다면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수사 심의만 열어놓고 결론은 못 내리고 후임한테 넘겨주는 구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자기 선에서 이거는 일단 끝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수사 심의를 열게 되면 이거 후임으로 또 넘겨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더 그거는 무책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저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최지영이 신청한 것도 아마 이것도 거절당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원석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원석 이분이 이제 총장 퇴임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권 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에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 뭐 하고 이렇게 그렇게 부상하고 막 이럴 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이원석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하는 분도 좀 많이 많죠. 늘어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런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뭐 나중에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 하는데 마무리는 좀 잘 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 디올백 사건 자기 책임지겠다 그러면 자기 책임져야죠. 입장 발표를 하라니까 왜 안 하냐고 해야지. 그리고 최재형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수사심의 신청을 한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네. 얘가 지금 말을 바꿨잖아요. 네. 분명히 지난번에 계속 바꿔. 검찰 조사 받았을 때는 청탁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해놓고 지금은 또 청탁 목적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란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도 있다는데 말이 안 되지. 청탁이면 청탁이고 감사면 감사지.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 일단 김창준 전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죠. 네. 그분의 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상 뭐 주사파 TV인데 통일 TV를 다시 송출하게 해달라. 통일 요 두 가지를 청탁했다라는 게 최재형의 주장인데 네.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왜 이거를 직무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냐, 청탁이 없다라고 봤냐. 첫 번째 일단 김창준 전 하원 의원에 대한 문제는 아예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조차 되지도 않았다라는 네. 것이고 통일 TV 같은 경우는 디올 파우치를 주고 난 뒤에 1년에 있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청탁을 디올 파우치를 가지고 하려면 네. 주면서 청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디올 파우치를 주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혹시 좀 여사님 그 통일 TV 그거 좀 신경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청탁이 아닌 거죠. 1년이 청탁이 아닌 지났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처벌 안 된다는 거 보고 놀래 갖고 이제 막 카톡 보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디올백을 받고 나서 왜 디올백 안 드냐고 몇 번이나 카톡으로 재촉을 했는데 결국 그 다음부터 이상해서 김건희 여사가 답장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이 말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지 이게 무슨 청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가 된 게 서울의 소리의 검찰 조사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네.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본 게 너무 재밌어 이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청탁했으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왜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겠냐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파우치 문제는 준비한 것도 서울의 소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서울의 소리인데 그렇죠. 거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탁 목적이 아니었다.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처벌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문제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의 자백으로 인해 가지고 다 끝난 문제인 거죠. 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리 국민의힘 쪽에서 핵심적으로 캐치를 해가지고 퍼뜨려야 된다. 당사자인 이명수 본인 스스로가 청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만큼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재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사람은 북한 공작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통일 뭐 뉴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종찬이랑 프레스 같이, 아시아 뭐 지금 그것도 프레스 있었죠. 아리랑 프레스 아리랑 여러분 그거 보면 기절합니다. 진짜 어제 제가 그거 보여드렸는데. 네. 그랬구나. 네. 오 빨땡에서도 이거 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재미교포라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재미교포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좌파 재미교포는요 북한을 왕래하는 그런 거의 간첩 비슷한 사람들을 재미교포라고 거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좌파 재미교포는 그렇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다 기절하겠더라고요. 기절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안 그래도 뭐 저희 좀 읽어드리면은 네. 어제 또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의 의죽은 큰물 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신 소식을 듣고 네. 이게 이제 그 프레스 아리랑에 올라와 있는 네. 김현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네. 생긴 것도 최재형이랑 닮았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교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김정은 총비서님께서 8월 8일과 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 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신 소식에 접하고 저는 눈시울을 적시며 위대한 주국을 향하여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북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읽어주시죠. 총 비서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잡지를 최재형이 창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정말 엄중히 처벌해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법이 있는데 처벌을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없는 법으로 처벌하자고 하지 말고 있는 법으로 처벌부터 해야죠. 네, 그래서 전 프레스 아리랑에 처음에 이런 지도자가 또 어딨냐 그래갖고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 또 윤석열 대통령 까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정은만한 지도자가 세상에 또 어딨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기절했잖아 그때. 제발 좀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간첩을 네.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에 들여가지고 희낙낙하고 그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되게 막 의인처럼 대하고 이런 민주당 의원들 좀 반성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증인을 부를 때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인가 최소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정도는 검증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데려오냐고.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요 주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딱 아름답게 59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참 교수님께서 하드캐리를 30분 거의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지만 근황을 30분을 하시는 기염을 토하셨습니다. 목이 여러분. 아프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한 거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이따가 이제 총청이 또 인천까지 가가지고 최국튜브 오늘 하니까 먹방 또 찍으시죠. 그때 좀 뜻 있는 분들 많이 와주시죠. 뜻 있는 분들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